동시호가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강보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2에서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바로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양적 완화, 이 시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9월부터 시행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상 호재로 작용하긴 했지만 이것의 호재성 재료로서의 이 무게는 조금 제한적이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오히려 좀 많이 표출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금요일장 움직임이 나타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살펴볼까요? 네, 그 22 통화정책 회의하고요. 그 이제 전인대 수혜주 찾기 이렇게 좀 뽑아봤는데요. 일단 유로존에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뭐 돈을 넣겠다고 했으니까요. 지금 증권가 전망은 한 월간 단위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까지는 국내 주식으로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채권의 수익률이 워낙에 지금 낮은 쪽으로 마이너스권까지 가 있는 쪽도 많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교체 매매가 된다고 하면 아시아 역내로 좀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그 고금리 국가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유동성 환경이 좋아지게 되겠고요. 환율 부분에서도 좀 우호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겠고요. 뭐 조선주라든지 기존에 이제 유로존 좋아지게 되면 좋았던 섹터들 좀 또 한번 랠리를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 뻔하지만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관련해서는 뭐 그 친환경 관련한 부분들에서 자동차라든지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뭐 OCI로 대표가 되겠는데요. 이쪽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석탄 화력 발전 관련해서 뭐 철강이나 화학 섹터에 대해서 이제 그 꿀뚝에다가 장착을 해야 되는 KC 그린홀딩스, 그러니까 KC 코트릴 계열의 그런 그 탄소 배출 저감 장치 뭐 이런 거 하는 업체들까지도 좀 연동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큰 그림에서는 신실크로드 또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레저라든지 여행주 뭐 이런 쪽까지 크게 소비재 컨셉을 해서도 움직임 좀 오늘까지 나오는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인대 수혜주, 바로 전인대에서 네. 어제 발표된 것은 네. 이 성장률보다는 사실 뭐 성장률 둔화가 됐고요. 네. 개혁에 초점을 좀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유기업 개혁 관련돼서 뭐 우리 상장돼 있는 아니 그런 개혁 쪽보다는요. 그 시장에서는 어제 나왔던 이야기들 보면 이제 그 질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구조조정 할 때 보면 이제 기업으로 친다 그러면요. 매출 늘리고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GDP를 높이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마진을 좋게 하겠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 이제 예전보다는 이계질이 좋아질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후광통도 하고 계시니까 중국 업체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현지에 있는 업체들 그리고 컨셉으로 봐서는 소비가 지금 GDP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절반을 상회해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제 약간 시장에서 여기 힌트를 줬습니다. 사실 중국 소비주가 어제 오후 시간대에 같이 움직임이 좋았던 상황인데요. 예전에 그 중국 컨셉으로 조금이라도 중국이랑 맞물려서 이제 움직였던 쪽들, 특히 중소형주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중국 소비군 섹터에서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2와 중국에 관련된 그 종목군들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9일부터 시작이 되는 이 22의 양적 완화. 자, 이 수혜주로서 경기 민감주들에 좀 많이 포커스가 좀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죠.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16%가량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로 환산하면 2002포인트 수준. 주가는 강박권 정도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는 역시 마찬가지로 강박권 정도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1.99포인트의 상승, 2000.37포인트 선의 출발 대기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15포인트가 상승한 633.63포인트 선 0.35%가량의 상승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들 강박권 정도 출발을 앞둔 그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 네, 어제 일단 유가가 뭐 이란 쪽 얘기도 나오고 해서 좀 밀렸습니다. 그 달러가 강세로 갔던 부분도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요. 뭐 유가 빠지면 항상 이제 코스닥하고 소비재 컨셉이 좋았던 상황인데 오늘은 또 이제 22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는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전자 우선주는 한 1.7% 강세권 그리고 이제 SDS랑 SK CNC 어제도 주가 흐름이 양호했습니다만 오늘 또 현대 쪽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관련해서 이제 수혜주다 큰 종목에서는 좀 보자고 말했는데요. SDS랑 CNC도 같이 소폭의 상승권에서 출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이제 궤적이 좀 안 좋아요. 경기선으로 불리는 이제 200일선에 대한 그 지지력 또는 그 이탈, 뭐 경계 기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닉스는 0.8% 정도 오늘 좀 올라갈 것 같네요. 모멘텀이 좀 꺾여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45,900원 선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쪽에서는 LG전자랑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상승권역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제 이제 중국 쪽에서 영업용 차량이라고 좀 그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승용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이전에 2005년 말 이전에 이제 나왔던 그 오염물질 대량 배출 차량에 대해서는 전량 다 폐차하기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 나와 있는데요. 현대차가 예전에 그 뉴스 보시면 워낙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1.5톤 트럭도 잘 팔리고 한다 현대 기아차가 이런 얘기 나왔었던 상황인데요. 어쨌든 그 상용차 관련해서도 그 영업용 상용차 이런 부분에서도 어쨌든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차 오늘 0.9% 정도 올라서 나오고 있고요. 현대 위아랑 모비스 같은 경우도 상승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ECB 관련해서는 조선 쪽이 항상 연결되게 되는데요. 대우조선하고 현대미포 플러스권이고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은 뭐 보합권 정도 나옵니다. 화학섹터는 조금 등락 엇갈리는데요. 일단 OCI는 앞서도 이제 중국 쪽 그 친환경 부분들, 뭐 환경 보호 정책 이야기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뭐 트리나 솔라 실적 그 매출 출하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까지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OCI 2%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케미칼이라든지 또 S오일, GS,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금호석유까지 섹터로는 화학 정유주 오늘 좀 강세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쿠웨이트 쪽에서 또 한 번 이제 그 플랜트 관련한 거의 10조 원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제 입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현대건설하고요, GS건설 이런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은 현재 0.9% 정도 하락 고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OCI가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반면에 지금 GKL, LG화학 등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한 1에서 2% 정도 잡히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지수는 7포인트가량의 상승, 2006포인트 선으로 지금 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호가를 높이는 그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634선, 2포인트 정도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는 내리고 서울반도체 오늘도 좋은 모습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 의원님 살펴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뭐 한섬이나 락앤락이나 뭐 베이직하우스나 에이블 CNC 그리고 여기 연동해서 게임 쪽에서 파티 게임즈 뭐 이런 쪽까지 중국 쪽 모멘텀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 섹터들이 오늘도 조금 아침부터 좀 붙여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국 모멘텀 휴메딕스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어제 30분 동안의 장 막판에 11% 이상 급등하면서 상한가 마감했던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전상용 연구원이 예전에 휴메딕스가 13만 원 목표주가 나왔었습니다. 오늘 한 9만 원 선 나온다 그러면 그때 상반기에 중국 진출하게 되면 그런 모멘텀 받으면 PER 40배 해서 목표주가 13만 원 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상황인데요. 휴메딕스 현재 한 1.8% 정도 잔잔하게 출발하고 휴원수가 이제 최대 주주인데요. 휴원수도 7.2%가량 강세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월 6일 금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애플가 좀 밀렸는데요. 이 재료는 괜찮았습니다. 애플워치가 이제 시장 점유율이 한 55%는 될 것이라는 아주 좋은 전망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7%가량 좀 밀리면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그 모습이 펼쳐졌고요. M&A 관련된 종목군들 또 많이 좀 주목을 받았다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코스트코가 이 실적이 호전되게 좀 발표가 좀 된 가운데 월마트도 동반해서 두 종목 다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간밤 유가는 달러 강세, 여기다가 이란과의 협상에 타결이 임박하다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서 이 유가가 밀렸는데요. 1.7%가량은 하락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금값도 달러 강세로 1200선이 무너지는 그 움직임이 펼쳐졌는데요.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이 역외 쪽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였습니다. 7시 오전에 상승 1104원 40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ECB에서의 이런 9일부터 시작되는 양적 완화 이로 인해서 달러는 이 엔화
이 유로화는 약세의 움직임이 펼쳐졌고요. 달러는 강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오늘 밤에 있을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경계감이 좀 강하게 표출이 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달러의 강세를 좀 이끌고 있고 여기 환율을 좀 반영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좀 다릅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 반전된 모습이 이 시각에 나오네요. 상승으로 출발이 되긴 했는데 50전의 상승 1108원 선으로 1101원 80전 선으로 개장이 됐다가 지금 하락 반전이 되면서 10전의 하락 1101원 20전 선의 움직임으로 보합권의 등락,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그 움직임이 장초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최근의 움직임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고 15년 내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었다가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 움직임이 펼쳐졌다가요. 지금 현재 상승권의 움직임으로 오늘은 금요일장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0.34%의 상승 18,814엔 선으로 니케이 225 지수 개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가 호재입니다. 지금 엔화가 120엔 선에서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지금 수출주들을 상승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죠. 자, 선물 지수 시가는 지금 0.1포인트가량의 상승 강박권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254.55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상승폭 약간 더 키우면서 0.25포인트가 오른 254.7포인트 선에서 현재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지금 어제 야간 거래에서는 이제 0.70까지 올라서 고가가 높였다가 0.40 정도로 마감됐던 상황인데, 개장가는 좀 잔잔하게 나오네요. 0.1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254.55 정도 출발이고요. 개인 쪽 400개항 매수에 비해서 이제 외국인 좀 매도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를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외국인 좀 주춤한 상황이고요. 자, 프로그램 쪽에서는 전체로 한 74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비교적 강하게 좀 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가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129억 원가량의 매수로 현재는 대응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지금 많이 좀 잡히네요. 그리고 LG화학이나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OCI 이런 쪽으로도 외국계 창고로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수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2000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시가가 2003포인트 선이고요. 지금 상승폭 약간 더 키우려는 시도 나오면서 6.52, 현재 6.84포인트가 상승한 2005.22포인트 선 0.34%가량의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나흘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634.4포인트 선의 움직임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내리지만 현대차, SK하이닉스 모두 상승권. 삼성전자가 지금 상승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허연님 대형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큰 종목은 일단 삼성은 0.3% 정도 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SDS도 0.52% 플러스권 나오고 있습니다. LG 계열에서는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1%씩 상승권역이고요. 하이닉스 오늘 좋은데요. 46,250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현대 기아, 현대 위아, 모비스 전체적으로 다 좋은 흐름세이고요. 현대 위아가 1.3%까지 상승폭을 좀 가장 키워놓고 있습니다. 텔레콤은 조금 약합니다. SK텔레콤이 또 1.9% 좀 밀려나는데 정부에서 좀 규제 얘기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9% 정도. 이게 이제 마케팅 비용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악재로 좀 해석을 하는 거 아니야. 2% 정도 밀려나가 있고요. 자, 조선 쪽은 뭐 역시 좋습니다. 일단 뭐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하고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1에서 2%가량 강세권 나와주고 있고요. 태양광 쪽에 OCI가 아무래도 중국 모니터를 받는 것 같아요. 올해 이제 만약에 그 KTB 쪽 연구원 전망대로 10기가와트까지만 해준다 그러면 폴리시리콘 현물 단가가 킬로그램당 이제 25달러까지 갈 수도 있겠다는 낙관론 폈는데요. 현재 한 6%가량 급등세입니다. 12만 원 선까지 와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는 신한지주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증권사 쪽에서는 대우증권이 1.84%, 또 NH가 1.27% 강세권으로 출발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한 5위까지의 종목은 모두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가 오늘 매수에 강하게 좀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 아모레
현대퍼시픽도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와 함께 주가가 2%가량 오름세가 기록이 되고 있네요. 무엇보다 오늘 뭐 재료는 22의 이 양적 완화, 이 시행, 이 부분으로 호재성 뭐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종목이 뭐 정유화학, 조선, 뭐 건설 이런 대형 수출주들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조선주들 움직임 좀 점검해 볼까요? 네, 자, 현대중공업은 저희가 이제 13만 원, 14만 원 여기서 계속 이제 좀 고민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PBR은 이제 한 0.7배, 물론 이제 ROE가 안 나오기 때문에 PBR이 0.7배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PBR로 봐서는 좀 더 하지 않겠냐 싶은데 여기서 항상 걸리더라고요. 이번에 또 한 번이 13만 원에서는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거를 확실하게 좀 깨줘야 위쪽으로 뚫어줘야 14만 원짜리 라인까지 뚫어줘야 뭔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조금 갇혀있는 답답한 장세인 것 같습니다. 13만 500원 선에서 지금 호가되고 있고요. 현대미포랑 또 역시 마찬가지 궤적이죠. 8만 원 초입에서는 항상 좀 조춤조춤합니다. 그리고 대우조선은 역시 수주 모멘텀 또 있는데 아직 실적을 안 냈어요. 한 1,300억대 영업이익 예상되고 있는데 플랫입니다. 재작년 대비로 4분기가요. 그래서 한 1.4% 와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번에 그 발주액이 나왔던 상황인데 계속해서 같은 재료입니다만 추가 발주된 기대감들은 이쪽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한 2% 정도 올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유화학주들이 유가는 좀 밀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유로존에서 돈 풀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예전처럼 EUR US 달러가 WTI랑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아니면 어제 나온 시황처럼 유로 하락이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유가 하락을 부추겨가지고 산업재한테 좀 부정적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시황을 봤을 때는 이쪽 섹터가 돈 풀릴 때마다 좀 좋았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오늘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신실크로드 관련해서도 철도랑 화학 철강이랑 레저 여행 뭐 이런 쪽들 소비재에 보자고 하는 그 연구원들 전해가 있는데요. 뭐 관련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OCI는 뭐 6.5%까지 아주 급등세인데요. 12만 1,5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하나케미칼도 4.4% 좋습니다. 그 KTB 쪽 연구원 견해가 그 모듈 업체들 실적을 잘 보자. 근데 이제 실적은 사실 레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좀 안 좋았었는데 출하량 자체가 한 40%씩 막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하단에 있는 그 모듈 쪽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전방에 있는 폴리시클도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좀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15만 원까지 TP를 올렸던 상황입니다. OCI는. 그리고 LG화학도 0.4% 좋은 흐름세이고요.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 그 유가 하락 나왔습니다만 이노베이션하고 GS도 강세권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OCI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이네요. 최근 태양광 업체들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많이 또 주목을 받았었던 이 다우기스 오늘은 좀 밀립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 이 관련돼서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 SDS도 그렇고 좀 살펴볼까요? 네, 큰 종목 중에서 이제 오늘 현대 쪽 추천받았던 그 SDS랑 이제 CNC 좋은데요. SDS는 29만 원 선입니다. 제일모직하고 SDS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긍정적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SK CNC도 한 1.4%가량 강한 흐름세입니다. 그리고 다우기술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고점에서 아주 많이 빌려서 마감됐었는데요. 다시 조금 더 올라오고 주춤거리네요. 0.6% 정도 밀려 있고요. 코스닥에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는 작은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뭐 C큐브나 라온시큐어, 란넷, 한컴, 뭐 파이어링크 이쪽으로 좀 강한 흐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수 쪽에서요. 지금 대상이 4만 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이쪽도 지금 대우조선처럼 아직 실적을 안 냈는데요. 대상이 3.7% 올라가면서 4만 500원 선까지 좀 와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이 좀 오랜만에 힘내는데요. 2%가량 역시 뭐 중국 소비군으로 같이 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모레 퍼시픽, 또 락앤락 지금 움직임 괜찮고요. 베이직 하우스라든지 에이블 CNC 그리고 이제 휠라 코리아까지 어제 움직였던 쪽도 그대로 좀 오후장에 움직였던 것들이 오늘까지 좀 연결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OCI가 상승폭 더 키우네요. 7%대. 지금 나머지 이 태양광 쪽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도 한 6%대. 신성그룹주들, 신성솔라에너지, 뭐 신성엔지 이런 종목군들도 한 3에서 4%까지 호가를 좀 높이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쪽으로 매기가 많이 쏠리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에도 또 이쪽으로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2004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2.67포인트의 상승 634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 어떤가요? 네, 자 서울 반도체를 어제 이제
그 유가 상승, 그 중국의 친환경 정책 관련해서 예전 2007년 시즌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잠깐 이제 오후장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은 그 에너지 섹터가 뭐 SH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서울 반도체라든지 OCI 그리고 이제 조선 정유주들까지 연결해서 결국에는 유가 강세이고요. 또 환경 오염 관련해서는 친환경 섹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녹색 성장군으로 옛날에 묶였던 쪽들이 또 한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쪽으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서울 반도체가 어제도 좋았었고요. 이제 0.9% 오늘 추가로 좀 올라가는 그 흐름세인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는 한 1% 올라갑니다. 이제 10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돼서요. 그 게임이라는 것이 전체 포션에서는 비중이 작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쨌든 긍정론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들 4분기 부진 털고 이제 일어날 것이다라는 낙관도 나오는데요. SM 한 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한 0.9% 정도, 역시 뭐 6만 원 중반대에서는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쪽 모멘텀 받고 있는 아모텍이라든지 인터플렉스 보시면 특히 인터플렉스는 어제 실적을 내는데 4분기 기준으로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아침에 이제 공식 그 스팟으로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인터플렉스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5%가량 강세권인데 23,300원 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고요. 자, 휴메딕스랑 이제 휴원스 오늘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휴원스가 어제의 그 탄력보다는 훨씬 더 좋네요. 일단 그 체결한 그 중국 쪽 진출 관련해서 휴메딕스 지분 거의 절반 가지고 있는데요. 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는 어제 급등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만 탄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데요. 89,100원 선입니다. 그 이트레이드 쪽에서 이제 TP를 상당히 높여놨었어요. 그 당시에 거의 한 달 전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13만 원 정도 나왔던 상황이라서요. 긴 관점에서는 상반기에 그 재료가 이제 노출됐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린다 하더라도 성장성을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매수 대응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퍼는 그때 이제 그 연공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40배 정도로 해서 13만 원 TP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필러 관련해서는 휴원스가 오늘은 아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휴메딕스는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에 또 들어있는 그 종목입니다. 오늘도 그래도 약하긴 하지만 연속성을 좀 발휘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MWC에서 이 전기차 관련돼서는 계속 주목을 좀 많이 받았는데, 호가는 조금 좀 잠잠한 것 같아요. 네네. 자, 커넥티드 카 얘기도 나오고, 이제 제네바 모터쇼도 이제 15일까지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제, 그러니까 프레스데이 끝나고 나서 3월 3일 날요, 5일 날부터 실제로 이제 전시회는 시작되는데요. 자동차 쪽은 지금 뭐 아우디 쪽에 순수 전기차 EV 소개도 됐던 상황이고 외신에요. 이제 애플하고 구글이 자동차를 한다고 하니 긴장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그 보도가 계속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애플하고 그 구글이 실제로 그 라인업을 갖춰서 차를 만들어 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그 자금력이 풍부한 쪽에서 이쪽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전기차랑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관련해서 보실 만한 종목들은 삼성 쪽에서 또 이제 소개를 했던데요. 2월 달에 북미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로 한 15% 늘었고요. 작년보다는 한 6%인가 7% 줄었는데 이게 이제 날씨 탓이라고는 합니다만 나쁘지 않은 뭐 견조한 추세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형주들 뭐 SDI하고 또 작은 종목에서는 뭐 에코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SDI가 0.3% 정도 출발되고 있고요. 또 이노베이션하고 모비스, 그다음에 LG화학까지 좋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는요. 그리고 에코프로는 한 2.8% 올라가고요. 또 어제 제주도 예전에 그 나왔던 그 전기차 정부 쪽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관련해서요. 한전하고 KT하고 연결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6,000기 정도 그 충전소 설치한다 뭐 이런 부분까지 나왔던 상황인데요. 코디에스가 한 0.97%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저렇게 이제 그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뭐 태양광이라든지 자동차 쪽까지 연결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대차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상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억제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는 이제 폐차를 시키면 거기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태양광 쪽은 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쪽도 조금은 더 예전보다는 중국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워낙에 이제 뭐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인터플렉스도 아주 고공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IT 부품주들 움직임이 좋잖아요. 좀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뭐 플렉스컴도 그렇고 이쪽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인터플렉스는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실적이 4분기에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뭐 연간 실적이야 그렇다 쳐도요, 4분기에 이제 턴이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모텍이라든지 PCB 쪽에 플렉스컴 계속 좀 좋은 모습이고요. 이녹스도 오늘 한 5% 또 추가로 올라가네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그 삼성페이 관련해서 기대감들이 높다 보니까요, 아모텍은 좀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으로 이제 결제 관련해서는 KG나 사이버 결제나 다날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해져 버린 상황인데, 이런 쪽들은 좀 연결해서 상충되게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롱숏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개념적으로요, 기관에서 워낙에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롱숏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아마 그런 쪽 구도를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밖에도 지금 움직이는 그 종목이 가구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보르네오가 한 9% 이상 오르고요. 한샘도 한 2%, 현대 리파트도 1% 이상의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상승이 눈에 띄게 잡히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지금 화학 섹터 오늘 움직임 계속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태양광 쪽도 여기에 좀 들어있고요. 하나케미칼과 지금 롯데케미칼 힘을 내면서 2에서 4%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상으로는 지금 증권주들이 가장 강합니다. 1% 넘는 업종 상승률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2000선 넘어서면서 또 모멘텀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키움 같은 경우는 계속 핀테크 얘기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금융위원장 발언, 그러니까 후보자요, 발언이 조금은 단기로 센티멘탈을 건드릴 수는 있겠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자, 수급적으로 보시면 일단 뭐 외국인은 계속 사네요. 일단 350억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 롱일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좋습니다. 지금 섹터별로는 화학하고요, 전기전자, 뭐 운송장비, 전기가스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전체로는 매도입니다만, 외국인하고 같이 화학하고 음식료 매수 들어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매수가 좀 큰데요. 일단 IT 쪽에 하드웨어하고요, 제약주, IT 부품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는 종목군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창구장으로 잡히는 그 종목이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하나케미칼, OCI 이런 종목군들인데, 이들 종목군들의 호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오늘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네요.